안녕하세요. 푸톨레 스포츠입니다. 월드컵 개막이 이제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앞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오늘 피파 랭킹 100위 엘살바도르를 상대로 마지막 실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난 트리니다드 토바고전 5대0 대승 이후 많은 팬들은 이번 경기에서도 대표팀이 한층 완성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하지만 경기 시작과 동시에 예상과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패스는 계속 끊겼고 공격 전개는 답답했으며 수비와 미드필더 간격은 점점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피파 랭킹 100위 팀을 상대로도 대한민국은 좀처럼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동경의 프리킥 한 방으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경기 종료 후 팬들의 반응은 승리보다 경기력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경기는 단순한 평가전이었을까요? 아니면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드러난 치명적인 경고 신호였을까요? 오늘은 엘살바도르전에서 드러난 홍명보의 문제점과 월드컵을 앞두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대인 엘살바도르는 예상대로 전형적인 약팀의 5-3-2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라인을 완전히 내려앉은 형태였죠. 대한민국이 월드컵 본선 1차전에서 만날 체코 역시 비슷한 형태의 5-3-2 혹은 5-4-1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단순한 평가전이 아니라 월드컵을 앞둔 중요한 모의고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홍명보 감독이 가져온 중원 조합이 문제였습니다. 바로 황인범의 파트너로 이재성을 중앙 미드필더로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이재성을 메잘라 역할로 활용해 공격 전개에 세련미를 더하겠다는 의도였겠지만 내려앉은 수비적인 상대로는 오히려 중원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엘살바도르는 무리하게 전방 압박을 하기보다는 중앙 공간을 완벽하게 틀어막고 우리 대표팀의 빌드업 중심인 황인범에게 패스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운데를 좁혀 들어오는 수비를 펼쳤습니다. 이건 현대 축구에서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 전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좁은 중원을 풀기 위해 라인을 넓게 쓰거나 미드필더 한 명이 변칙적으로 움직여줘야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경기에서는 백승호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서 이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수비라인까지 내려와 볼을 받아주면서 상대 압박을 분산시켰고 덕분에 수비수들은 더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간혹 축구팬들은 왜 저렇게 수비적인 미드필더를 쓰냐, 더 공격적인 선수를 써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답답해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비형 미드필더가 필요한 진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상대가 중앙을 촘촘하게 막아서면 수비형 미드필더가 센터백 사이로 내려가주면서 센터백들이 좌우로 넓게 벌려설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벌어줬습니다. 중앙에 공간이 없으니 측면을 넓게 활용하며 상대를 흔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은 이재성과 황인범이 동시에 중원에 배치되다 보니 그 누구도 수비 라인으로 내려가서 볼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인범이 후반까지 내려오면 그의 가장 큰 장점인 전진 패스가 죽어버리고 그렇다고 이재성을 내리면 침투와 오프더볼이라는 강점이 사라집니다. 결국 누가 내려오든 빌드업이 죽어버리는 상황이었고 두 선수 모두 중원에 갇혀버린 겁니다. 미드필더진이 후방으로 내려와 조율해주지 않으니 수비수들도 측면으로 벌어지지 못한 채 김민재와 함께 좁은 간격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수비수들까지 무리하게 넓게 벌어졌다가 공을 잃으면 김민재 혼자서 뒷공간을 책임져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측면 공간은 완전히 죽어버렸고 후방 빌드업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중앙에 있는 황인범과 이재성에게 패스가 계속 투입됐고 엘살바도르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수많은 턴오버와 패스미스가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답답하니까 윗선에 있던 이동경이나 황희찬이 볼을 받으러 내려오기도 했지만 공간이 없어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좁은 지옥으로 걸어 들어간 격이죠. 오늘 경기에서 우리가 맞이한 대부분의 위기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고립되어 있는 이재성과 황인범에게 계속 무리하게 패스를 찔러 넣자마자 상대가 강한 압박으로 볼을 뺐고 상대 공격수 2명이 김민재 혼자 남은 뒷공간으로 미친듯이 침투하는 극도로 위험한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후반전에도 이 분위기는 이어졌습니다. 3백 앞 공간에서 상대 압박에 밀려 미스가 나왔고 엘살바도르는 이를 차단해 손쉽게 역습을 전개했습니다. 지난 경기처럼 미드필더 한 명이 내려와 숫자를 맞춰주고 수비수들이 측면을 넓게 썼다면 나오지 않았을 장면들입니다.
측면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니 황희찬이 억지로 내려와 볼을 받다가 상대의 거친 수비에 차단당했고, 수비가 상대 공격수와 경합에서 밀리며 뒷공간을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마지막에 김민재 선수가 괴물 같은 수비력으로 가까스로 커버해내서 무실점으로 끝났지만, 오늘 상대가 엘살바도르가 아니라 본선에서 만날 체코나 유럽 수준의 팀이었다면 전반전에만 최소 2골 이상은 먹고 자멸할 전술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볼을 받아야 했던 선수들의 개인 미스도 많았지만 애초에 미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전술을 감독이 사용한 겁니다. 오늘 경기는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까지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전방 압박을 시도할 때 우리 중앙 미드필더들 역시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앞선 5명이 이미 압박을 위해 전진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재성과 황인범이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자 뒤에 남은 3백은 상대 공격수들과 넓은 공간에서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수비진을 보호할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다 보니 센터백 1명이 압박을 위해 끌려나가면 그 빈 공간을 커버할 선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3톱과 윙백이 정방 압박을 가하고 상대 미드필더가 내려가자 이재성과 황인범도 함께 높은 지역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압박에 실패하는 순간 중원은 완전히 비어버렸고 우리 진영에는 3백만 남게 됐습니다. 여기서 타이밍을 한 번만 놓쳐도 치명적인 실점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구조였습니다. 수비는 뒤에 남고 미드필더는 정방으로 올라가 버리니 롱패스 한 번의 세컨볼 싸움은 상대가 가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인범과 이재성이 급하게 내려오는 동안 상대는 넓은 공간에서 편안하게 볼을 돌리며 뒷공간을 노렸습니다. 엘살바도르의 패스 정확도가 부족했기에 망정이지 체코 같은 팀을 상대로는 자살행위에 가까운 전술이었습니다. 오늘 경기를 냉정하게 총평하자면 홍명보 감독의 전술은 완벽한 실패작이었습니다. 경기 후 일각에서는 아직 고지대 적응 중이라 몸이 무거워서 그렇다, 본선을 앞두고 전력을 100% 다 노출하지 않은 것이다 라며 쉴드를 치기도 하지만 월드컵 본선을 고작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이런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선발 명단만 봐도 손흥민, 이강인, 백승호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대한민국이 가동할 수 있는 핵심 주전 멤버들이 대거 출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체 엘살바도르를 상대로 이런 처참한 경기력이 나왔고, 이 전술적 문제점들은 오늘만 반짝 나타난 게 아니라 홍명보 출범 이후 매경기 지적되어 온 고질병이라는 점이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과연 이 상태로 본선 무대에서 강호들을 상대로 통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홍명보 감독은 오늘 경기를 반드시 뼈저리게 분석하고 남은 일주일 동안 수비 밸런스와 빌드업 해법을 완벽하게 찾아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엘살바도르전 경기력을 어떻게 보셨나요? 과연 이대로 월드컵 본선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